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6시 방송은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채소 해독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정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소해독식 저자 이정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좀 의학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들이 좀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채소가 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좋은지, 네.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에 대한 오늘 책인데요. 네. 저도 좀 읽으면서 채소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제가 생각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고 이렇게 먹어야 더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 책에 조금 집필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계기가 좀 특별히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30대 후반에 저희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30대는 사실 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금방 30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암 걸리기엔 젊은 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암이 걸렸고 그리고 투병 생활을 좀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초등학생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과 제가 그때 굉장히 우울했었고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 죽어간다고 하지만 30대에 발병을 하고 40대에 이렇게 죽는 게 사실은 정말 준비가 안 된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네. 사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초등학생 어린 딸을 이제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이제 큰 슬픔을 느꼈고 우울함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생전에 친구가 했던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건강한 음식, 이제 음식이 정말 암 예방에 중요한데 자신이 암에 걸리고야 나서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너무 힘든데 음식을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에게 미리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절망감을 저한테 토로하면서 너는 의사하지 않니?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좀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잡게 됐죠. 그리고 제 자신도 사실 엄청나게 비만이었거든요. 정말요? 네네.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제가 말씀하시는데. 고3 때 80kg가 넘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 그래서 80 뭐 몇 킬로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앞에 팔자가 체중계에서 찍히니까 충격을 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충격인 게 제가 지금 80kg 초반이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했었죠.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이제 좀 키토제닉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질문 자체가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효과는 엄청 드라마틱한데 일시적인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이제 그 문제가 발견되고 그리고 또 하면서 과연 이게 건강할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급격하게 또 빠지면은 뭐 건강하지 않을 것 같고. 요요도 이제 많이 오고 네. 그리고 다음 음식을 먹기가 두려울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고 네. 제 자신 자체가 식습관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 친구가 투병할 때도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줬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의사로서 너무 가슴 아팠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슬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환자분 그 돌아가셨던 친구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의사 친구를 뒀다면 네. 너 말이 맞겠지. 너 말 한번 따라볼게 하고 물어봤는데 네. 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네. 좀 스스로에 네. 대한 실망감일 네. 수도 있고 네. 아쉬움일 수도. 자책감도 굉장히 네. 많았고요. 그리고 절망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되게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집필을 준비하시고 네.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사실 제가 책 내용에서 좀 네. 교수님이 이 채소 해독식에 관심을 좀 깊게 가지시기 전에는 네. 사실 모두가 알 정도로 네. 골고루 먹으면 뭐든 좋다. 네. 뭐이 정도로 저 어떻게 보면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로 알고 계셨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거 놀랐던 게 의사들도 네. 뭐 식품 섭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AI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의학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 뭐 병리학 이런 과목도 방대하지만 지금 약물 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련 기간에 이 많은 지식을 배우기가 사실 벅찬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인한 만성 질환이 너무 폭발하다 보니까 치료 중심의 기존 의학에서 예방과 생활 습관 의학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점점 더 세계적인 움직임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8월에 국가대학의 영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점점 이제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병을 이제 진단받은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병원에 오지 않도록 이제 생활습관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계적인 지금 추세이기도 합니다. 너무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 네. 환자를 모두 치료할 수는 없다. 네네. 결국은 관리와 네. 예방이 중요하다. 병원에 오지 않도록 네. 관리를 이제 하는 거에 예방 의학에 초점을 맞추는 이 교육이 이제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기존에는 이런 네. 식품에 대한 얘기는 좀 의사 사이에서 좀 논의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식습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네. 이제 서적에 적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떤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방대한 연구가 이미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영양학 연구는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차이나 스터디. 네. 네네. 차이나 스터디는 이제 콜린 캠벨이라고 영양학의 대가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이제 1980년대에 중국과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과 그다음에 코넬 대학과 같이 합작을 해서 중국에 있는 65개의 현의 그 사람들을 모아서 6,500명의 데이터를 20년간 연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대규모. 엄청나게 대규모였죠.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때만 해도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근데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도시와 시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 높았나요? 그러니까 도시일수록 만성 질환, 흔히 이제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 콜린 캠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연구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이 섭취가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반대로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이거를 밝히셨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영양학적인 연구들이 되게 많고 이제 또 논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서적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참고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수술방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도비만 환자가 많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이제 검사에서 당뇨랑 이제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해보면 이미 만성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깨닫는 분도 그렇죠. 계신 거죠. 그때 전신 검사를 하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전신 질환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정형외과 수술하러 왔는데 내과 환자로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생활습관, 특별히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식습관과 이런 만성 질환이 좀 네. 직결되어 있는 관계에 네네. 있다는 거를 네. 좀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네네. 한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채소 해독식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뭐 저희가 방금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고지혈증 뭐 유전 영향도 있고 뭐 당뇨도 유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식단으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책 제목을 채소 해독식이라고 지었거든요. 네. 근데 해독식 채소의 가장 큰 효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독자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저희가 채소의 효능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해독이다. 여기서 채소 해독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저희가 독소라고 하는 이제 해독을 한 거는 독소를 해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독소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흔한 독소가 외인성 독소와 내인성 독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 앱을 키거든요. 수치 보시려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환기를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을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대표적인 외인성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 중금속 내가 중금속을 먹고 마실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흡입으로도 중금속을 이제 하게 되지만 굉장히 많은 생활 폐수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이제 해산물들이 중금속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산물 섭취는 중금속 오염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배달 음식, 외식에서 많이 쓰는 이제 포장 용기 같은 것도 화장품에 있는 모든 뭐 여러 가지 첨가물들 이런 것도 이제 다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 호르몬도 우리 몸에서는 해독해야 할 독소가 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네네. 그래서 뭐 식생활로 보면은 식품 첨가물들 그리고 잔류 농약 뭐 알코올, 흡연 이런 게 다 우리 몸에서는 해독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내인성 독소로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고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세포들의 활동에 의해서 활성산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에 해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인의 이제 생활 요인 같은 게 보면은 굉장히 수면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늦게 잠들고 3시에 자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해독에 있어서 수면의 질과 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제 수면 특히 뭐 어린 학생들도 일찍부터 이제 늦게까지 학원 숙제하면서 이제 하고 직장인들도 잦은 회식이랑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으니까 늦게 자고 아침에 또 정말 몸이 찌뿌둥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앉아서 방송을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런 이제 자식 생활도 사실은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이제 다 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해독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좀 현대인들은 해독할 독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네. 해독의 좋은 습관들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만성질환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암 환자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생활 습관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독소가 그러면 만성질환이랑 연결돼 있나 이 그 고리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독소가 유입을 하면 이제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소가 이제 해독 시스템의 수치를 넘어서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만성의 만자가 이제 느리다 만인데 네. 천천히 진행되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당뇨 환자가 돼 있다. 오늘 뭐 이틀 뒤에 고혈압 환자가 돼 있다. 이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몸은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서 해독 시스템을 굉장히 열심히 돌립니다. 근데 한계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염증으로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성염증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 진단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고혈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고혈압 환자라고 인지를 못하면 고혈압 환자가 아닌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겁니다. 만성 염증이. 그래서 당뇨, 비만, 뭐 고혈압, 뭐 동맥경화, 암, 치매 다 이런 경로를 타고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소가 축적되고 만성증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만성 질환으로 가는데 채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해독과 배출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채소 먹어라. 진짜 채소가 정말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물 먹어라. 왜 네네. 콩 빼냐. 뭐 그런 거 다 네네. 듣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진짜 정말 사랑이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 특별히 정말 저희 80년대까지만 해도 외식이 없었거든요. 중국집 외에는 정말 1년 내내 어머님들이 진짜 매 순간 장 보셔가지고 집밥을 된장국 끓이시고 나물 데치시고 해주는데 그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채소 해독식 말씀드리지만 결국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밥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저희 채소 해독식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식이 정말 좋은 게 채소 해독식 하기에 너무 최적화돼 있어요. 전통적인 한국 밥상들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 얼마나 나물들이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나물들이 이제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 지리산에서 근처에서 산나물 부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리산에 천여 종의 나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손으로 꼽아 보면 아는 나물이 몇 개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는 정말 저희가 생소한 나물들도 잘 해드셨고 많이 드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독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채소의 식이섬유가 독소를 흡착해서 이제 배설하고 그리고 황산화, 채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황산화, 항염, 항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또 중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장 건강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이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물론 소화기가 맞습니다. 이제 장이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면역기관이고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해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정말 면역도 좋아지고 해독도 잘 되는데 그 중심에 식재료로 채소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좀 장의 그 중요성이 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 네. 이 얘기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똥을 내보내는 소화기관에 네, 그치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이런 해독 작용을 네, 하는 네. 면역기관의 역할도 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식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언급해 볼 게 다른 효과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암 예방하면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채소를 먹어야 어떤 이유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제 친구를 이루면서 식습관의 방향을 잡을 때 암 환자분들이 채소 수프로 시작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지금 유방암이 10명이 넘습니다. 지인들 중에요? 네. 정말요? 네. 정말 의대 뭐 선후배도 있고요. 좀 친구의 가족들도 있고 연령에 상관없이 뭐 친구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이제 유방암을 진단받으면 이제 제 후배가 하는 얘기가 의사 후배입니다만 필수적으로 하는 게 맨발 걷기랑 채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채소 먹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네.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암 환자분들이라면 채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가 어떻게 암에 영향을 미치냐를 말씀드리면서 채소에 있는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채소는 이제 미량 영양소라고 하면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노화가 가속화된다 얘기하지만 질병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채소 속의 미량 영양소들이 간의 해독 단계에 역할을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나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돕고, 그리고 이제 독소도 배출하면서 장내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채소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니까요. 우리가 장내 환경을 얘기했지만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분야거든요. 근데 장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사실 우리 몸의 세포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 이제 균수와 균총이 개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만큼 굉장히 특이적이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보네요.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가 장내 유익균에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이가 되어서 이 유익균들이 채소를 발효해서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이제 내게 되고요. 그 짧은 사슬 지방산, 단세 지방산이 장의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반대로 이제 유해균이 우세한 환경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유익균과 반대의 효과를 내게 되죠. 장벽이 이제 헐거워지면서 장을 통해서 나가야 할 독소들이 혈관으로 재흡수되면서 다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의 장내 미생물의 그 모양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량 영양소를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채소의 또 특징이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네, 암 환자분들은 파이토케미칼을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여기실 텐데,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몇천 종이 됩니다. 몇천 종이 되는데, 특별히 채소의 색깔과 그다음에 맛과 향을 이제 독자적으로 내는 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채소의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제 이런 채소들이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의 특징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이 추천드리는 것은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할수록 채소가 가진 파이토케미칼의 효과를 시너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막 TV에서 보라색 채소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보라색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색을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채소 해독식 이렇게 제가 내면서 좀 우려되는 게, 한국 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드시다가 열정을 내시다가 또 이제 지치셔가지고 금방 또 가라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 속에 칼륨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칼륨 수치를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분들은 또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효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당뇨병 예방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당뇨병 예방, 이제 심혈관, 뇌혈관에도 예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암 예방이 일단 독소가 만성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채소의 기능이 암 예방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기전이 굉장히 많은데,
면역세포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DNA 손상을 또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이 채소를 다양하게 채소 수프 형태로 시작하시는 게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먹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이렇게 좀 채소가 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배워봤는데 이제 저희가 좀 다르게 반대로 배워볼 것은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요거를 한번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생각하는 나쁜 음식들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뭐 가공식품들이라든지 좀 선생님께서 좀 이 음식 강조해 주실 만한 음식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네.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맛있는 것들. 네, 제일 맛있고 제일 간편하게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슈퍼마켓은 점점 이제 신선 채소와 과일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대표 에어프라이어에서 뭐 네. 15분 하면 끝 이런 네, 음식들이 네. 많아지고 그리고 식품회사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맛있고 간편한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의 그냥 바로 한 요리처럼 만들어 네네. 먹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근데 이제 그 한 영양학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에 있는 이제 채소, 과일은 영양 성분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양 성분표가 없는 식품이 건강한 식재료예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들은 영양 성분표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희 끼니를 이제 해결해 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맛과 향,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엌에 없는 각종 화학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감미료라든지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식품회사의 목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기보단 더 좋은 맛을 내고 더 좋은 질감을 내고 소비자들이 더 즐겁게 먹는 거거든요. 간편하게. 간편하게. 네. 그러니까 뭐 끼니를 거르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처음 보는 이제 발음하기 어려운 이제 요새는 전성분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성분이 있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초가공식품은 사실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초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건강 수명, 진짜 건강하게 병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차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행운의 시대고 가공식품이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공식품에 굉장히 이제 노출되어서 살고 있고, 길들여져 있죠. 진짜. 네,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 아프고 오랫동안 아플 가능성이 많거든요. 평균 수명도 훨씬 늘어날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채소를 정말 어린 아이 자녀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숙해지게 하시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많이 좀 노출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보통 한 식품을 이제 익숙해지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번에서 15번의 노출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먹지 않더라도 식탁에서 계속 이제 보게 해줌으로써 익숙하게 이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좀 채소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제 채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거나 이제 싫은 티를 팍팍 내시면 아이들도 금방 표정을 보고 알거든요. 아, 저거 맛없는 거구나. 네, 맛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불평을 하고 어머님들은 어떻게든 좀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하시니까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을 이제 돌게 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채소 많이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말씀 계속 하셨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쓰고 맛이 없어서 입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에 쓴 채소는 몸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맛은 진짜 없구나. 이걸 진짜 오랫동안 느꼈어요. 각인돼 버린 거죠. 네. 채소는 곧 맛없다. 이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소의 맛을 느끼게 된 거는 진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원해서 생기는 변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어른의 맛이라는 이제 책을 소개했지만 그분도 이제 봄이 오면 산나물을 먹고 싶은 진짜 몸 안에 욕구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냉이, 달래, 취나물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자연은 그 계절에 맞는 영양을 담고 있는 식품을 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그걸 더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가공육이 사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아무런 반찬이 없어도 햄 소세지만으로도 한 끼를 이제 뚝딱 하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확정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공육에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입맛도 입맛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말씀드리고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 재료 중에 하나지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사서 굽는 것보다 스팸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네네. 그냥 대충 삶거나 굽는 사실 끝이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 야채 볶음밥에도 베이컨 좀 썰어서 넣으면 또 맛이 확 올라가고. 감칠맛과 짠맛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감칠맛을 위해서 식품 회사들은 참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맛에는 최적화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맛에 익숙해지면 채소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 탄수화물 말씀드리는데요. 뭐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지금 거의 만성질환의 거의 베이스로 깔리고 있는 기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도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뇨 이제 얘기하면 당뇨 혈당 잘 조절해야 되고 치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경과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치매도 혈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잎꽃, 뭐 줄기, 뭐 다 가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똑같거든요.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들은 다 분해되어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정리할 때 암에 좋은 식단이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모아둔 책이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영양학적으로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것을 모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암투병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50이 되면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50이 되면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항암 식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식습관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판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식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PD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바꿔야죠. 젊으신 네. 분들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식습관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술실에서 만난 정말 가슴 아픈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꺼내드리면 20대 중반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혈뇨로 동네 비뇨기과를 찾습니다. 20대 중반이시죠? 네, 혈뇨로요. 그래서 비뇨기과를 찾았는데 사실은 말기암이었어요. 20대 네. 네. 말기암이었는데 원인이 대장암이었어요. 대장암이 방광으로 전이된 거였어요. 근데 외형으로 보면 너무 건장하고 건강해 보여요. 네. 근데 사실 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채소해독식을 사실 더 빨리 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암 환자들 20, 30대 암 환자들 10대 20대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많이 떴더라고요. 네, 많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20대 30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당뇨 전문인 친구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친구가 이제 요즘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친구병원에 오랫동안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대인 자녀분이 어머니랑 같이 당뇨 환자로 오는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했는데요. 지금 20대들 습관을 보면요. 일단 액상 과당이 섞인 음료수로 끼니를 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액상과당은 이제 한 일본인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당질 제한식을 제안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애야 할 아, 최악의 식품으로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액상과당이 또 이제 굉장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기도 하게 하지만 액상과당이 사실 원료가 옥수수예요. 근데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유전자 변형 식품 내가 뭐 언제 먹었겠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유전자 변형 식품 GMO의 이제 수입국 중에 정말 탑을 이제 굉장히 높은 순위로 이제 수입하고 있는 국가고요.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옥수수랑 대두예요. 콩. 근데 이 많은 부분이 가축 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액상과당으로 저렴하게 이제 단맛을 뽑아낼 수 있어서 음료수,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을 굉장히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제고, 이제 트랜스 지방을 또 말씀드리는데, 트랜스 지방은요, 사실 마가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뭐 물론 마가린도 트랜스 지방이지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들기름, 또 들기름이요? 이제 고온에서 가열되기 시작하면 이제 요리 방법도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네. 뭐 굉장히 좋은 지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온으로 가열이 되면 변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 튀기는 거, 굽는 거 사실 좀 많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고 튀김 음식 정말 맛있잖아요. 말해 보여요. 정말 맛있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떤 의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가 너무너무 이제 그 해독 주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열심히 드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끝까지 정말 끊을 수 없었던 게 이제 치킨이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네. 치킨이 너무 맛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고온으로 튀기는 기름 식품이 이제 혈관 염증과 연관이 있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초가공식품, 네. 가공육,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안 좋은 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워낙 식습관이 이런 걸 많이 먹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만성질환이라든지 여러 암들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님께서 굉장히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이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진짜 저도 뭐 해먹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냥 시켜먹고 편하게 먹는 게 확실히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피하는 걸 저희가 좀 노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얘기 앞에 나눴었는데 이건 제가 좀 처음 들었는데 정신 건강에도 채소 해독식이 도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이런 건 상상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냈을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채소의 섬유질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단세 지방산이 이제 네. 장 내의 신호를 개선한다고 제가 이제 썼는데 우리 뇌와 장내축이라고 하는데요. 장과 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긴장하면 배가 아프고 이제 네. 배가 편하면 마음도 편하고 이게 이제 장 건강이 이제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과 수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염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장벽을 보호하는데 전신염증이 일단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우울증 약 중에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이제 세로토닌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장이 건강하면 장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을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게 우리 이제 정서적인 면이랑도 상관이 있고 책에 자세히 써져 있지만 인지 기능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브레인 포그 현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가 안개가 낀 것처럼 마치 이제 명확하지가 않고 졸리고 피곤해지고 졸리고 그러잖아요. 피곤하고 지금 나른하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정신과 이제 정신 건강 그리고 또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사실 육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향, 그다음에 정신적인 영향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저희가 흔히 뭐 젊은 사람들 얘기할 때 뭐 기분 안 좋으면 떡볶이 먹고 막 네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결국엔 조금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네.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당장은 요즘 이제 친구들이 이제 먹는 거 보면 굉장히 맵고 맞아요. 굉장히 짜고 스트레스 풀린다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분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진짜 장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고 만성 질환이 걸리는 것이 식습관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대가 극단적으로 건강 상태가 갈리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산리오런 10km를 뛰었는데 산리오런이다 보니까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산리오런이요? 산리오런이라고 네. 헬로 캐릭터 회사. 그렇죠. 네.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올리브 영이랑 같이 한 오.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저 빼고 거의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친구들이 10km를 정말 잘 달리더라고요. 요새 뭐 한강에서 저도 한강에서 러닝 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 3.5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게 잘 달리는 친구들은 자기 몸의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관리를 좀 하시고. 네, 반대의 또 경우도 있습니다. 비건 페스티벌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비건 아닙니다만 20대 애들이 어떻게 하면 채소를 좀 잘 먹을 수 있을까 3, 4, 5 또 모여가지고 이제 비건 페스티벌에 있는 차랑 나물 같은 데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든 운동이든 그런 것에 영향을 이제 친구들끼리 좀 그런 친구들 옆에 또 그런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정보를 또 얻고 또 3, 4, 5 모여서 러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영향을 선순환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저 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이제. 이제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네요 말씀드리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이제 젊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젊으니까 괜찮겠지. 난 아직 젊어. 만성질환은 40대 이후나 하는 거지. 아프기 전에 30대부터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바뀌기 힘들어요.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물론 되게 바쁩니다. 요즘 MZ 친구들이 되게 바빠서 이해는 되는데 간단하게 먹고 끼니를 제가 이제 때운다고 말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 사실 끼니를 챙겨야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뭐 간단히 햄버거 먹고, 뭐 그런 거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라면 꼭 같이 드시잖아요. 맛있죠. 컵라면, 네, 너무 맛있죠. 컵라면 같이 먹으면서 또 심심하면 음료수랑 과자 먹고 이 편의점이 거의 이제 김간애처럼 그렇게 이제 활용되는 가성비가 많이 좋아서 네네. 많이 그래서 드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그 자기를 잘 챙기면서 먹는 식습관은 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안타깝죠. 왜냐면 이제 이런 식습관에 익숙하다 보면 건강 식습관으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맛도 있죠. 그러니까 채소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식단을 시작할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돼서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아, 네. 좀 중요한 부분 네. 몇 개 살펴보고 네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채소 해독식이 어떤 효과가 있고 중요성도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를 좀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조금 직접 하고 계셨던 채소 해독식과 그리고 직장 현대인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고 따라할 수 있게 몇 가지 원칙들만 조금 선택해 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식이 세계적인 바람을 불고 있는데 네.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채소 해독식 하면 오늘 나물 어떻게 데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식사에 채소 한 가지씩만 더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숙주를 그냥 같이 볶으세요. 씻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라면을 먹는다. 콩나물, 뭐 대파. 콩나물을 같이 좀 끓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채소를 좀 더 올리고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상추 한 장도 올리는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어떤 식단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는 쉽지 않고 오래가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습관에서 채소를 한 가지씩 더 낯선 조합이라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리는 채소 더하기 식사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랑 이제 밥이랑 뭐 고기가 있으면 보통은 밥 한 숟갈 뜨는 것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채소로 일단 돗자리를 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소 돗자리를 위에 깔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천천히 좀 먹게 되고 양도 좀 급하지 않게 먹게 되고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효과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좀 우선시해서 내가 지금 차려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식당에 나갔을 때 채소를 이제 먹는 습관을 먼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라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요 세 가지 기준을 좀 기억해야 네네. 현대인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다 거네요. 사실 저도 1번이 좀 의외였던 게 저희가 뭐 어떤 걸 바꿔야 된다 하면은 싹 다 교체해버리거나 대체해버리거나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하면서 시작하자. 네. 이렇게 좀 저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멘트가 좀 도시 자연인으로 살자라는 좀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 워드만 들으면은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자연이 저희도 이제 도시자연으로 살자 이게 제가 책의 마지막 챕터로 이제 뽑았는데요. 네. 도시에서 살면서 간단합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인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산에 숨어 사시는 그렇죠. 그런 아버님들 특별히 이제 퇴근하시면 틀어놓고 식사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처럼 사시면 됩니다. 자연에서 나는 걸 먹고 계절이 내는 채소들을 먹고 그리고 틈틈이 자연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 도시에서 살면서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길 나무도 좀 보고 하늘도 보고 그리고 공원도 좀 돌고요. 이제 주말에는 산에도 가보고 한강에도 나가보고 이제 개천에도 나가보고 이것이 도시자연으로 사는 거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요즘 예전과 달라진 문화가 한강으로 피크닉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등산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국 체험이 되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 보러 강 보러 굉장히 멀리 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뭐 한국은
오밀조밀하게 아기자기하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도시와 산이 또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누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연을 누리면서 살자. 그게 결국 이제 몸과 회복을 이제 릴렉스하고 이제 회복하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내용을 원래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다 못 다룬 점 양해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과 또 자세한 효과와 방법들은 오늘의 책인 채소해독식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량님이 지중해 밥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중해 밥상을 먹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통 식단이 진짜 건강식 아닌가요? 좀 비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뭐 코다론정, 릭시아정, 코다정을 먹고 있는데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사를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예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식이 채소독식하기 너무 좋고요. 지중해 밥 개인적으로는 지중해 밥상 먹지 않는 건강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좀 짜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또 이제 각종 첨가물을 이제 요새 소스 되게 많이 가정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최소한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드시고 계신 약은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이제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 채소해독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 생활 습관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드시고 계신 약은 그대로 드시고 생활 습관 중에서 가공식품 식단이 있으면 좀 덜어내고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대로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는 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중해 밥상이 뭐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식단도 그에 못지않은 건강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정인 교수님의 저서인 채소해독식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